네, 어제 2019년 5월 23일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재판이 있었어요. 지난번에 정우성 씨가 재판에 나와서 그때 같이 일했던 행정관한테 그때 정우성 씨 행적을 좀 물어봤다고 해서 검찰이 그 기회를 놓치질 않고 같이 일했던 행정관들을 불러서 다시 그 세월호 보고시간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내용이었었어요. 뭐 제가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갔었는데 정호윤이라는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요. 내용은 자기가 먼저 정우성 씨가 한 3, 4주 전에 전화를 해서 그때의 행적을 좀 물어봤었다고. 그래서 자기가 증인이 먼저 팩스 얘기를 했었다고. 내가 팩스로 보냈다고 정우성 씨한테 얘기를 했었다고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. 그래서 정우성 씨가 물론 연락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한 두세 번 팩스를 보내는 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묻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대부분 기억을 되살려 갖고 얘기를 했었다. 그리고 한 두 번째 다시 전화가 왔었다. 재판 나가기 전에 아마 그거는 한 2, 3일 전에 전화를 다시 한번 와서 지난번에 전화한 거를 아마 하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우성 씨가 3, 4주 전에 전화를 했고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다. 그러니까 용성진 검사가 자기가 정의도로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물었나 했더니 그런 거는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사고가 터진 2014년 4월 16일 날은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현재는 저기 국정 리더십 포럼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청와대를 나와서 월간조선 기획위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은 뭐 탈당을 해서 당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정은경이란 여자 증인이 나왔었어요. 이 사람도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, 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 사건 나고 나서 그만둔 것 같은데 지금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뭐 주로 이제 국회에서 비서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날이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정호성 씨하고는 통화를 하진 않았었고 정호윤 씨가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정호윤 씨가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정은경 씨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았어요. 이분도 여전히 3, 4주 전에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4월 말이나 5월 달 초에 이렇게 한 것 같다고. 그래서 세월호 당일 기억이 난다. 그러면서 이분이 세월호 당일 기억나는 거 알려달라고 했다. 이렇게 얘기해서 정우성이 대통령에 보고한 거에 대해서 기억난다고 해서 알려주었다. 몇 차례 보는 거는 기억이 없지만 팩스가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오전에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 또 오후에도 몇 차례 보는 걸 기억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횟수 자체는 기억이 안 난다. 이렇게 얘기했었고 10시 뭐 12시 사이 오전에 했었고 오후에는 아마 2, 3시에 이렇게 또 몇 차례 했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대본 이후에 마지막 보고 드리기 전에 또 몇 차례를 했었고 상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몇 차례 보고 드린 걸로 기억을 한다. 이렇게 해서 밤에 한꺼번에 모아서 오전과 오후에 이제 보낸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오후에도 한 번 이상 보냈고 밤에 보낸 걸 기억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했더니 이제 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. 왜 이런 얘기를 정우용 씨한테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나? 뭐 정우용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.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검사님처럼 자세하게 이 정우용 씨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우습다는 생각을 했었죠. 그러면서 어쨌든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전보다 오후에 보고한 게 많았었다. 6시에 가장 바빠서 그날은 저녁을 못 먹었다. 그렇게 하고 대충 이제 보고서는 정우성 비서관이 모아서 한다.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. 그 정호윤 씨하고 정우성 씨하고 정은경 씨하고 그 점심 먹으러 간 시간은 정호용 씨하고 정인경 씨는 12시가 넘어서 갔다고 얘기하고 정우성 씨는 11시 한 반경 11시 뭐 38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여기 차이 나는 거는 정우성 씨는 지난번에 대체로 자기네가 점심을 좀 일찍 먹으러 간다고 하고 어제 정리로 나온 사람들은 12시가 좀 넘어서 갔다고 얘기를 해요. 예. 그런데 어쨌든 봄에 11시 01분에 나온 뭐 전원구조 이거를 보고를 갔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다 뭐 그 부담 없이 간 거는 사실이었죠. 이분도 얘기하는 얘기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인식은 없었었다. 점심 먹고
올라와서 좀 상황이 좀 생각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뭐 계속 텔레비는 틀어놓고 있었고 뭐 텔레비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봤었고 보고서보다는 뭐 실시간 방송 나오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긴 했지만 뭐 실제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보고서를 보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거였었죠. 그 이제 부서에 6명이 근무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이분이 정우영 씨나 정인경 씨가 나와서 하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정호성 씨가 나와서 얘기한 거나 별다르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정우성 씨가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에 보고서를 여러 차례 드렸다는 그거는 뭐 보기에 이제 증인대로 나와서 증명은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용성진나 검사 셋이 돌아가면서 묻는데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예,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이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 뭐 짧게 끝나고 이렇게 해서 오전 재판은 끝났는데 오후에 피고인 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오후에 저는 이제 김경수 재판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보지는 못했었어요.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오후에는 뭐 특별한 거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6월 4일 날 피고인 결심을 할 거고 아마 그때 구형을 할 거예요. 변호사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작년에 대통령이나 최소한 씨랑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캐빈에서 문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시 돼서 나온 문건 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검사들이 얼마나 또 억지를 쓸지 모르죠. 이런 거 가지고. 그리고 대통령 보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올랐다고 해서 그걸 대통령이 발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해서 보는데 거기 뭐 7분인가 이렇게 차이 나요. 요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보고 시간 조작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하여튼 뭐 6월 4일 날 그 결심 때는 제가 가봐야죠.